자, 오늘은 이 색소폰의 선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음 입문하시면은 우선 색소폰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사느냐에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봐서 색소폰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입문용과 연주용 또는 프로용이라는 구분. 또 하나는 이제 저가 중국산, 중국산으로 대표되는 저가 색소폰과 고가 색소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른바 빈티지와 신품.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이렇게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입문용과 연주용 또는 프로용이라는 그런 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구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문용이라고 다르고 연주용이라고 다르고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학생용으로 이렇게 과거에 밴드부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용어로 나왔다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입문용 또 프로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구나 기계 같은 거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다루는 것 같으면 입문용이라는 것은 다루기가 쉬운 것이고, 프로용은 더 정밀하고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프로용이죠. 그런데 색소폰은 그렇지 않다는 건 똑같습니다. 전문용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말하는 입문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가 색소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가냐 고가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이거 입문용이다, 전문가용이다, 전문 연주용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입문용이라는 저가 색소폰도 잘 부시는 이 전문 연주자가 부시면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프로용이라고 혹은 연주용이라고 하는 아주 고가의 색소폰도 못 부는 초보자가 불면 입문용이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자, 우선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입문용, 프로용이란 구분은 무의미하다. 다만 저가냐 고가냐 그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저가를 사서 입문할 때 처음부터 비싼 거 사지 말고 싼 거 사서 우선 좀 배우다가 그 다음에 좋은 거 사라.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은 입문용이라는 것은 저가 색소폰으로 의미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 처음에 구입을 할 때 그럼 진짜 소위 말하는 입문용이라고 하는 저가 색소폰을 살 거냐,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고가를 살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제 경우에 처음에 입문할 때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걸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계속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론 처음부터 나 이거 하다가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투자를 하면은 부담스럽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작하기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재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서민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마하 275라는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입문용 색소폰을 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마하 280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처음에 싼 저가 중국산을 사서 쓰다가 좀 배운 다음에 좋은 걸 사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좋은 걸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보편적인 걸 사든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가 중국산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중국산도 비싼 게 많더라고요. 국내 브랜드를 붙여서. 그런데 그 뭐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뭐 어떨까요? 한 5, 60만 원? 뭐 이 정도 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가, 처음부터 좋은 것, 이런 것은 뭐 3, 400에서 6, 700만 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 그때 당시에는 야마하 275, 지금은 야마하 280. 제가 이 특정 모델, 특정 브랜드를 딱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악기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을 샀을 때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 환금성이 좋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입문용으로 쓰니까 수요가 많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내가 뭐 처분을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색소폰을 그만두든 아니면은 더 좋은 걸 사든 이럴 때 쉽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야마하 275, 저는 뭐 10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10, 그걸 샀는데, 요즘 같은 레벨의 그 모델을 보니까 그걸 일본에서 만들지 않고요. 뭐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서 만들더라고요. 야마하 공장에서. 그래서 그 가격이 알토는 뭐 100만 원 내외, 또 테너는 한 130, 40만 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 가격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5, 60만 원짜리 정도 가지고 해도 중국산 뭐 이런 거 가지고 해도 뭐 크게 뭐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그냥 연주용으로 사용을 해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고 소리도 뭐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알토 같은 경우는 대만제인데, 대만 브랜드인데 이건 또 베트남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뭐 이래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뭐 아주 진짜 쓱 좋다 이렇게는 말 못해도 그러나 뭐 연주하는데 크게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뭐 이상하거나 또 뭐 음정이 잘 안 맞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이 저가형도 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새로 입문하는데 색소폰을 어떤 것을 살까? 물론 비싼 게 좋은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이제 나의 그 형편에 맞게 한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가형으로 시작하셔도 괜찮고, 사실 지금 뭐 그렇게 뭐 그거 가지고 큰 고민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황금성도 생각을 하고 좀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면은 뭐 야마하 280이나 275 모델의 뭐 그 중고겠죠. 이제 275는 색은 안 나오니까 뭐 그런 정도면 취미로 하시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함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입문용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형편대로 사시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이제 빈티지와 소위 말하는 빈티지. 자, 이 빈티지라는 것은 옛날 악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50년 됐다, 100년 됐다 이런 악기들. 그런데 빈티지라는 것이 사실은 번역을 해서 정확하게 나쁘게 번역을 하면 고물이라는 이야기죠. 고물이라는 것이 뭐 낡아서 못 쓴다는 뜻도 있지만 오래된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정확한 표현이죠. 자, 어쨌건 이 빈티지라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요즘 제일 뭐 알아주는 것이 셀마 마크 6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셀마 브랜드, 색소폰에서는 뭐 셀마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 브랜드죠. 그리고 뭐 악기도 사실은 좋고요. 다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 셀마 빈티지 같은 것은 가지고 오래 있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황금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콘, 마틴, 부셔, 무슨 뭐 킹, 클리블랜드 뭐 등등, 제가 지금 언뜻 기억나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 이 셀마를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이미 그 회사가 없습니다. 없어지고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라져가는 제품이죠. 뭐 물론 지금 언제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새로운 신제품은 나오지 않고요. 셀마는 지금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빈티지라고 한다면, 그 빈티지 악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자, 자동차도 이제 신모델이 나올수록 성능이 좋아지죠.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 뭐 편의 기능도 더 많아지고 이런데, 색소폰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기술이 발달하고 어떤 재료가 발달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월에 가서 현대 것일수록 더 좋겠죠. 기계적으로는, 말하자면 물리적으로는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빈티지라는 것은 어떤 그 소리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특성을 가진 색소폰은 현대 색소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희소성, 또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한 어떤 그 향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도 빈티지를 몇 가지 사용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어떤 느낌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게 요즘 나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다르냐 하면은, 그냥 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즘 나오는 새로운 색소폰들은 소리가 좀 밝고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빈티지들은 좀 뭔가 이렇게 묵직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뭐 물리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그걸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 느낌상의 차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빈티지 악기들은 특히 이제 초보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운지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악기보다 운지가 훨씬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 악기를 쓰시다가 빈티지를 쓰시면은 참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물론 뭐 이 숙달이 되면 뭐 또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빈티지 악기라는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중고차를 우리가 사면은 아무래도 손댈 일이 많죠. 그래서 자동차 공업사에 자주 들락거려야 됩니다. 이 빈티지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낡아서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갈아야 되고 또 손도 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빈티지 악기를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렇게 불 때는 듣는 사람은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당사자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뭐 이 소리가 역시 다르구나, 이런 느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빈티지 악기와 요새 악기를 불었을 때 제가 느끼는 차이는 참 컸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저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들리는데. 그래서 뭐 빈티지 매니아들은 또 그 빈티지 매니아로서의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색소폰을 배우고 좀 더 잘 부르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굳이 이 빈티지 악기를 찾아 헤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감히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많은 분들에게 권할 때 그냥 신품을 사라 이렇게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뒤탈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품을 사시면은 그 악기점에서 또 소위 AS도 해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아마추어로서는. 그래서 이 빈티지와 신품의 경우 이것은 그냥 저 같으면 신품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우면은 이제 뭐 옆에서도 그러고 주변에서도 뭐 소리 좋은 거 뭐 바꾸지 뭐 이런 권유도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점 하나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사실은 여러 단계가 있으면 좋겠죠. 뭐 아주 저가형, 중저가형, 중가형, 중고가형, 고가형 이렇게 있으면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색소폰의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그 저가형에서 또 혹은 뭐 입문용으로 좋은 것들 그런 것들과 이 중저가 혹은 중고가 이런 것들의 차이를 크게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한 뭐 100만 원대 정도 뭐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악기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2, 300만 원짜리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2, 300만 원짜리를 굳이 쓰시고 싶으시면 그냥 지금 그거 그냥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참 적절하게 쓱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2, 300만 원 뭐 또는 3, 400만 원 이런 정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신다? 3, 400만 원 정도 되면은 셀마 중고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중고 빈티지가 이 여러 가지 뭐 손이 가는 이런 것들이 번거롭다. 그럴 경우에 신품을 사겠다 하시면 아예 6, 700만 원대로 껑충 뛰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업그레이드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어중간하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굳이 꼭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큰맘 먹고 좀 더 총알을 비축을 한 다음에 아주 껑충 뛰어서 처음부터 고가로 확 가야 그다음 이 비용이나 또 그다음 마음도 그렇고요. 마음도 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색소폰을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요즘 뭐 브랜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 브랜드, 전통적인 유명 브랜드 외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그런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쨌건 그래서 그 어떤 값이나 브랜드 이런 것보다는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